그러면 스넬의 법칙을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고요. 14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 144페이지에 있는 그림이고요. 자, 매질 1과 매질 2의 경계면을 향해 이제 파동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파동의 파면을 나타낸 겁니다. 파면이란 그러니까 우리가 횡파로 나타내면 이렇게 위아래로 출렁거릴 때 뭐 마루 또는 골, 그러니까 보통 마루를 나타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종파라고 한다면 이제 밀과 밀인 부분을 나타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면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요면 빨간색이 진행 좀 헷갈리네요. 그럼 이거 색깔을 바꿀게요. 자, 파란색으로 그리면 여기가 이제 파면이 되는 거죠. 요건 이제 파면이라고 하는 거고, 이 빨간색의 표시는 진행 방향을 나타낸 겁니다. 진행 방향. 자, 이때 우리가 이제 몇 가지 물리량을 좀 살펴보고 유도를 하게 될 텐데요. 선생님이 여기다 이제 정리하려다 보니까 칸이 좀 좁아서 선생님이 따로 이렇게 조금 빼놨습니다. 연습장처럼 따로 빼놓고 여기다가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글씨가. 자, 먼저 입사되는 파동의 속력은 V1입니다. V1. 그리고 입사되는 파동의 파장은 람다1이고요. 이때 파장은 파면과 파면 사이의 거리가 한 파장이 됩니다. 한 파장. 자, 이때 입사각의 크기가 얼마냐면 i가 되겠고요. 입사각이 i가 되겠고, 지금 여기까지는 동일하게 진행하는 거예요. 여기를 이제 A, 여기를 B라고 했을 때, 파면이 이제 이렇게 파동이 진행하다 보면 여기까지는 이제 같은 시간 동안 동일하게 오는 거고요. 자, A 부분 이제부터 중요한데, A 부분은 매질 2로 들어오게 되겠죠? 근데 매질 2에서부터는 이제 속력이 달라집니다. 지금 이미 이 파동의 꺾임이 굴절이 아래쪽으로 꺾였다는 얘기는 매질 1과 매질 2 중에서 매질 2에서의 속력이 느리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느린 쪽으로 꺾이게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A하고 B에서부터 이제 다시 동시에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상황인데, A에서는 매질 2를 통과하게 되기 때문에 T초라는 시간 동안 얼만큼 움직이게 되냐면 A에서 A 프라임까지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요만큼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T초 동안. 그에 반해 B에 위치하고 있던 이 파동은, 자, A, B가 지금 동시에 출발하는데 B는 아직 매질 1에서 진행하는 파동이기 때문에 동일한 T초 동안 조금 더 많이 진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매질 1에서의 속력이 매질 2에서의 속력보다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T초가 지났을 때 파면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A 프라임, B 프라임을 잇는 파면. 그러니까 A, B 파면이 T초가 지나면 A 프라임, B 프라임이 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매질 2를 다 들어왔기 때문에 파동이, 그때부터는 이 새로운 파면을 시작으로 일정하게 이렇게 파동이 진행을 하게 되겠죠. 자, 이때 요 안에 부분을 조금 크게 확대를 해 볼게요. 자, 요렇게 요러한 모양이고, 자, 요러한 모양입니다.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도 직각이에요.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A 프라임이고 여기가 B가 되겠고 여기가 B 프라임이 되는 겁니다. 그림이 좀 허접하네요. 삼각형이. 자, 이때 여기 잘 보세요. 일단 그림을 지어보고, 자, 입사각이 I죠. 입사각이 I가 되면은, 입사각이 I란 얘기는 지금 여기가 90도예요. 여기가 90도기 때문에, 자, 여기를 우리가 X라고 놓으면은 지금 요 법선과 경계면이 이루는 각도도 역시 90도가 되겠죠. 그래서 요 X라는 각도와 여기를 더하면 90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요 각도가 입사각과 같은 I가 되는 겁니다. 즉 여기가 I가 되는 거예요. 입사각과 같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법선을 보면 법선과 이제 굴절하는 파동을 보면 여기가 굴절각이죠. 여기가 굴절각이고 여기를 마찬가지 동그라미 점이라고 한다면 이 굴절각 R과 점을 더한 각도가 90도가 돼야 됩니다. 90도.
왜냐면 경계면과 법선은 90도의 각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 여기가 90도죠? 지금 여기가 점이 되는 거고. 그러면 점 더하기 얼마를 했을 때 90도가 되냐? 바로 R. 이 굴절각 R을 더했을 때 90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R이 되는 거예요. 굴절각의 크기와 같은. 요렇게. 자, 그리고 A에서부터 A 다시까지 파동이 진행하는 동안 T초가 걸린 거고요. 그 다음에 B에서부터 B 다시까지, B 프라임까지 오는 동안 역시 똑같은 속력인 T초가 걸린 겁니다. T초. 자, 그러면 이때, 한번 따져볼게요. 자, 삼각형, 위에 있는 삼각형 먼저 봅시다. 얘를 다시 분리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삼각형을 보면, 이러한 직각 삼각형이 만들어지고요.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가 I라는 각도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때, 여기를 이제 A라고 하고, 여기를 B'이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했을 때, 요 B에서부터 B'까지의 거리가 어떻게 되냐면, 매질 1에서의 속력으로 움직이니까 V1. 그리고 얼마 동안 움직이냐면, T초 동안 움직이기 때문에 T.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 아래에 있는 삼각형을 또 그려볼게요. 아래. 이렇게 직각 삼각형을 그려보면, 여기가 A고, 여기가 A'이 되고, 여기가 B'이 되겠죠? 이때 여기 각도가 R이 됩니다. R.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에서 A'까지 거리는 매질 2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V2 곱하기 동일한 시간, T초 동안 진행해서 V2T. 요게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지금 빗변이 동일하죠? 빗변. 여기 A, B 프라임, A, B 프라임 동일한 빗변을 갖고 있고 각도가 있기 때문에 자, 요 왼쪽에 있는 삼각형에서 보면 우리가 사인 값을 알 수 있습니다. 사인 I는 자, 빗변 A, B 프라임 분의 자, V1 T 이렇게 되겠죠. 자, 오른쪽 삼각형에서도 마찬가지. 사인 R은 자, 요렇게 되는 거니까 빗변 A, B 프라임 그리고 V2 T 이러한 값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값을. 자, 그러면 얘를 좀 나눠 볼게요. 어떻게 나눌까요? 요 오른쪽에 있는 걸 나눠 볼까요? 오른쪽에 있는 요 전체 항을 일로 이렇게 넘겨서 여기 나누기 이렇게 해봅시다. 나누기. 그러면 sin R은 A, B 프라임 분의 V2 T가 되면서 약분이 되겠죠? 자, A, B 프라임 요 값이 동일한 값이니까 약분이 되고 그 다음 T 시간 약분이 되면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게 되냐면 그러므로 sin R분의 sin I는 V2분의 V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V2분의 V1 맞나요? 네. V2분의 V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 우리가 V 속력, 파동의 속력은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죠? 진동수 곱하기 파장. 그래서 우리가 V1 매질 1에서의 속력은 F 곱하기 람다 1. V2에서의 속력은 진동수는 변화가 없으니까 똑같이 F 곱하기 람다 2. 그래서 V1 대신에 파장, V2 대신에 파장을 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람다 2분의 람다 1 이렇게 우리가 관계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있는 내용, 자, 요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선생님이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요렇게 좀 친절하게 더 나와 있네요. B에서 B 프라임, 여기까지를 이제 V1T라고 하고, V1의 속력은 F 람다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요 B 프라임은 AB sin I, 이렇게 된다라는 거. 뭐 선생님이 정리해 준 거랑 동일한 어떤 증명 방법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관계식이 성립한다. 자,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사인과 속력과 입사각 굴절각의 사인 값과 각 매질에서의 속력과 파장의 관계식이 이러한 관계에 놓여 있다라는 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이때 만약에 이제 빛의 어떤 굴절을 조금 더 생각을 한다면 빛의 굴절을 통해서 무엇까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냐면 굴절률 사이의 관계까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매질 1에서의 속력을 매질 1에서의 빛의 속력을 V1이라고 하고, 자, 매질 1에서의 굴절률의 크기를 N1이라고 하고, 이때 입사각을 I라고 합니다. 자, 매질 2에서의 굴절률을 N2라고 하고, 굴절각이 R 되겠고, 그 다음에 속력이 V2가 되겠습니다. 얘는 이제 빛이 되는 거예요. 자, 빛의 속력은 C죠, C. C의 값이 얼마냐면 30만 km/s. 3 곱하기 10의 8승 m/s입니다. 근데 이 속력은 어디서의 속력을 의미하냐면 진공 중에서, 그러니까 공기, 거의 근사로 치면 공기가 되겠죠. 진공인 상태는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는 물론 임의적으로 어떤 특정한 일부분을 만들 수는 있지만 진공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거의 이렇게 근사치로 진공, 공기에서의 빛의 속력을 3 곱하기 10의 8승 m/s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질 속에 들어가게 되면 빛의 속력이 변하게 되겠죠. 그럼 얼만큼 변하게 되느냐? 매질 속에서의 빛의 속력은 굴절률 분의, 매질의 굴절률 분의 진공, 공기에서의 빛의 속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V1 값은 N1분의 C가 되고, V2 값은 N2분의 C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여기 관계식을 보니까 V2분의 V1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얘도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나누면 되겠네. 이렇게. 그래서 나누기를 해보니 얘가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V2분의 V1은 자, C 약분되고 얘가 분모에 있으니까 얘가 분모, 이렇게 곱해서 분모, 이렇게 곱해서 분자가 되니까 N1분의 N2. 그러니까 2, 1이 서로 바뀌는 이런 관계식이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유도했던 식과 지금 빛을 이용해서 굴절률까지 정리한 이 식을 바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스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스넬의 법칙이란 자, 사인 R분의 사인 I는 V2분의 V1과 같고, 파장으로 나타내면 람다2분의 람다1과 같고, 얘는 굴절률, 매질 1의 굴절률 분의 매질 2의 굴절률과 같다라는 거죠. 자, 이거를 간단하게 굴절률 하나로 표시해서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얘는 의미가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굴절률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이러한 굴절률은 절대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비교되는 거죠. 1에 대한 2의 굴절률 이렇게 나타내니까 얘를 우리가 상대 굴절률이라고 합니다. 상대 굴절률.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굴절률. 근데 이게 좀 헷갈리면, 그러니까 상대 굴절률이 무엇이냐라는 의미 정도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요 스넬의 법칙, 얘는 반드시 꼭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굴절률과 매질의 굴절률과 입사각과 굴절각 사이의 관계를 조금 간단하게 나타내면 N1 곱하기 sin I 그리고 N2 곱하기 sin R 요렇게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요 내용이 바로 145페이지 교과서, 선생님 지금 교과서 옆에 있는데 14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요 그림도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고요. 자, 이렇게 스넬의 법칙을 유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과 여러 가지 굴절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요 스넬의 법칙과 관련해서 몇 가지 조금 더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넬의 법칙 유도하느라 시간이 좀 흘렀으니까 여기서 잠시 또 쉬었다가 잠깐 끊었다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